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편지 내용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네요. 트라우마 경험 후 우리 마음의 변화를 알아볼까요? 트라우마 사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담아내던 내 안의 그릇이 일시적으로 깨진 것이죠. 또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전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놀라고 긴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마음으로 늘 준비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데요. 예를 들면 우울, 불안, 침투적 사고, 악몽, 해리,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의 증가 등이 있죠. 이런 증상의 종류나 심각도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침투적 사고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그 생각을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침투 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특히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사건을 마음에서 몰아내려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불쑥 찾아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이 수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과 자신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급기야 영원히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무력감, 사건 이전의 날들로 결코 돌아갈 수 없으리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걱정 또한 현실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 역시 현재가 아니며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과 걱정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 침투적인 사고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만 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의 속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걱정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며 잠시 미뤄둘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는 침투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흔히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억누르는 것, 즉 사고 억제는 그 생각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웨그너, 슈나이더, 카더 및 화이트의 실험에서 비롯됐는데 웨그너 등은 흰 곰에 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피험자들이 처음부터 흰 곰을 생각하도록 지시받은 피험자들보다 오히려 흰 곰에 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생각을 조절하려는 노력은 의도와 반대되는 역설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대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침투적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때 생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또한 내 안에 떠오른 생각을 꺼내어 거리를 두고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자,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마음 챙김을 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챙김을 하는 대상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나의 기분과 생각 또한 좋은 마음 챙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사고, 그 사고에 대한 생각 곱씹기, 즉 소모적 반주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주범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생각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놓아주면 사고 침투나 반추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 시작은 내가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놓아줍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난 참 쓸모없는 패배자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패배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시각화하는 것도 생각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뜻한 가을 어느 날 냇가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나뭇잎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각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욕구와 충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생각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흘러가는 나뭇잎 한 장에 생각을 하나씩 부드럽게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 나뭇잎이 떠내려가면서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세요. 다시 강물로 돌아와 생각을 나뭇잎에 올려주세요.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 작업을 끝낼 준비가 됐다면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천천히 현재의 현실로 돌아오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당초에 떨쳐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각 해체는 끈질긴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생각 해체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생각 해체는 생각을 통해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찾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구제불능 멍청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제 그 생각에 깊이 집중하면서 정말 자신이 구제불능 멍청이라고 최대한 믿어보세요. 자, 이제는 그 생각을 해체합니다. 나는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형식으로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나는 내가 구제불능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한 번 더 해체합니다. 나는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한 번 더 해체합니다. 나는 내가 구제불능 멍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생각 해체 기법을 따라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와 나의 생각 간의 거리가 느껴지시나요? 그 생각이 어쩐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까요? 이처럼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조금 달리 기술해보기만 해도 생각으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며 걱정이 많을수록 힘들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 상당 부분은 해결책 모색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문제 자체에만 골몰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걱정을 위한 걱정을 하는 격이 될 수 있죠. 어떤 선택과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걱정이 아니라면 수시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지 않도록 걱정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 오후 1시 직장에서 10분간처럼 걱정 시간을 미리 정합니다. 정해둔 시간에 맞춰 휴대폰 알람을 해둬도 좋습니다. 부수 걱정거리가 생겨나도 정해둔 걱정 시간까지 미뤄둡니다. 메모지에 걱정거리를 적어두되 이따가 걱정 시간에 하면 돼 라고 미룹니다. 걱정 시간이 되면 메모지에 적어둔 걱정을 본격적으로 해봅니다. 신경 쓰이는 걱정거리를 살펴봅니다. 이게 왜 걱정이 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꼭 필요한 걱정인지, 걱정을 위한 걱정인지 구분해 봅니다. 막연한 걱정은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당장 해결책이 없는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규정하고 나면 의외로 쉽게 걱정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무줄 당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 노란 고무줄 1개가 필요합니다. 침투 사고로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걱정과 불안, 화와 짜증이 밀려올 때마다 손목에 낀 고무줄을 잡았다 놓아보세요. 살짝 아야 소리가 날 정도의 자극이 올 텐데 그때 그만 멈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스에서 깨어나 주의가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전환되면 이제 지금 여기로 주의를 돌립니다. 숨을 깊이 쉬면서 잠시 스트레칭도 하고 실내에서 몇 걸음 걸어보세요. 그리고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살펴보세요. 차를 마시거나 잠시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마음 챙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기분 전환이 좀 되셨나요? 그럼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봉인 상자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감정, 감각, 걱정거리 등을 종이에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단단하고 새지 않는 튼튼한 재질의 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상자의 모양과 크기, 색깔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상해 봅니다. 그 상자 안에 부정적인 생각, 감정, 기억들을 넣고 잠가 버리세요. 자물쇠로 잠글 수도 있습니다. 내가 꺼내기 전에는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상자를 땅속 깊이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자 위로 콘크리트를 깔아서 이중으로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상자를 처리하세요. 이제 상자는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잘 봉인하셨나요? 그럼 심호흡을 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은 봉인됐습니다. 이제 좀 어떠신가요?